난 생각보다 이상한 아내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백현우 씨가 당황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버티다가 혼자 막 외롭고 그래도 난 당신 편 못 들어줘. 정말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리미티드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통해서 심리학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도 대상관계라는 이론입니다. 대상관계라는 것은 유아가 최초의 대상과의 맺었던 그 관계가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초의 대상이란 누굴까요? 통상적으로는 엄마, 이를 포함한 초기 양육자를 말합니다. 이 눈물의 여왕에 등장하는 홍혜인, 백현우, 그리고 혜인이의 엄마, 이 세 명의 캐릭터에 집중해서 이 대상관계학파의 주요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눈물의 여왕을 한 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책을 참고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존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실제 대상과의 경험, 그 사람의 말,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그 경험 자체가 자아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외부의 금지의 목소리는 나의 법을 담당하는 초자아의 일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는 너무 예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뭔가 위험한 거를 만지려고 할 때 뒤에서 엄마가 안 돼 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아기가 딱 손을 딱 이렇게 떼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엄마가 안 되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 그 감정,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기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동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외부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시라는 개념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데 이 맥락에서의 동일시는 사실은 내가 아닌 대상인데 마치 나처럼, 나의 일부처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시란 무엇인가? 아기는 엄마를 최초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자신과 엄마를 동일시한다. 이것은 아기가 실제로 엄마를 자신의 소유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는 사실상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엄마부터 이제 몸이 분리가 된 건데 아직 심리적인 분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사와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기 싫은 것들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건데요. 뭐 감정이란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가 아마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유아의 환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혹은 그러기 싫거나. 그러면 이게 내 게 아니라 대상의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기는 불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고픈 거, 불편한 거, 졸린 거 이런 건 사실 다 아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편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감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유아는 배고픔이라는 거를 자신이 물어 뜯기는 것으로 경험하고 뭔가 하다가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박해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불편감을 해소하는 혹은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내적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내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의 경험들을 토대로 대상 표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좋은 환경을 경험한 아이는 따뜻하고 좋은 환경을 내사를 하겠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대상은 따뜻하고 좋은 거구나 라는 어떤 이미지가 내 안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고 반대로 차갑고 냉소적인 환경을 경험한 아이는 그런 환경을 내사할 테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 또한 차갑고 냉소적인 대상 이미지가 잡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체가 좋은 내적 대상과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나쁜 내적 대상과 동일시하는가이다. 오빠 어딨어? 오빠가 나 구해줬는데. 수아나! 오빠는 그렇게 죽었어.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그 후로 오랫동안 먹지도 자지도 날 용서하지도 못했고
혜인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죠. 자신을 구하려다가 죽은 오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거절하는 엄마의 그런 경험. 이때 혜인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죄책감이 생겼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죄책감도 정말 무거웠지만 그 엄마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기에 대해선 계속 차갑게 대하는 그 엄마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 혜인이의 내적 대상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내적 대상과 동일시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때 개인은 부모 간의 관계로부터 독립된 현실 인식을 성취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그 결과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말은 나쁜 내적 대상과 동일시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해받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대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대상을 이럴 거야 라는 어떤 이미지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대상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적 대상 경험은 유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자, 혜인이가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다. 다들 인사 나누고 알겠지? 혜인 지금 진짜 끝까지 싸가지 없다. 야, 쟤 미국 가는 거 아니고 정신병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 자기 오빠 죽고 나서부터 미친 거라며? 이런 부분도 전형적인 어떤 내적 대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성향이 되겠죠. 이미 대상은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요. 청소년기 혜인이처럼 소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고립의 형태를 취하면서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소심한 형태라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내면에는 나쁜 내적 대상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인이는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이 내적 대상이 변화할 수 있는 틈이 절대 없었던 거죠. 옛날 일 때문에 혜인이랑 언제까지 그럴래? 이제 흘려보내야지. 그래야 살지. 난 아직도 우리 수환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사고잖아. 누구 잘못도 아니야. 당신한텐 그래, 옛날 일이지. 그런데 나한테 매일이 그날이야. 그런 나한테 제정신까지 기대하지 마. 이런 엄마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요. 이 내재화된 대상, 이 내재화라는 거는 내사와 동일시가 이제 합쳐진 건데 내적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재화된 대상에 사로잡힘으로써 그녀는 내적 대상과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반복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그녀의 자기에 대한 느낌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혜인이의 엄마는 여전히 아들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원인을 혜인이를 살리려다가 죽었다라고만 단정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심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노와 몰아치는 슬픔을 오롯이 이 혜인이에게만 쏟아낸다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모녀의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난 네가 그러고도 나무래라고 생각해. 너는 너만 생각하는 뼛속까지 나쁜 년이니까. 넌 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저 너 살 길만 찾잖아. 그러니까 네 오빠 내가 누굴 바보로 하나? 네가 그러라고 시켰겠지. 수철이 아까 공황장애 왔다. 엄마 놀라셨겠네. 내가 말했잖아요. 나한테도 좀 큰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인지 안 물어봐요? 넌 워낙 잘나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서 살만 하잖아. 엄마 그만 가세요. 여기 회사야. 예, 상관마. 나 백서방 보러 온 거야. 엄마 우리 그만 건드려요. 안 그럼 나 암만 바쁘고 정신없어도 죽을 때까지 엄마 아들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난 가만히 있을 것 같니? 해보자 어디. 그러니까 여전히 박해하는 대상으로서 엄마가 있기 때문에 혜인이의 나쁜 내적 대상은 공고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대상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나쁜 내적 대상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저기 위에 너저분한 거 여강별 다 떼고 짐들도 다 버려요 다.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짐을 다 옮겨? 당신은 나한텐 바라구이 막 치웠어? 뭘 말하고 싶은데? 아기가 나 때문에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싶지. 뭔 소리야.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 슬픈 만큼 나도 슬픈 가식 떨지 마. 너도 말하고 싶잖아. 다 나 때문이라고. 관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현우와 혜인이는 유산이라는 참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는데, 혜인이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잖아요. 혜인이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마 이런 말들을 계속 자기를 옥죄었을 텐데,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어, 나를 이 옥죄는 이 언어가 이 유산이란 이슈랑 또 딱 겹치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죽였어, 이런 자기 처벌적인 아주 끔찍한 감정과 생각이 혜인이를 아마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막 이게 몰아치는데,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투사한다 그랬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 대상은 바로 내 모든 거를 받아주고 견뎌주고 함께 하기로 한 이 백현우라는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홍혜인 씨가 내 편 안 들어도 내가 당신 편 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차피 한 편 먹는 건데,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탄 배에 홍혜인 씨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밤새 물 퍼내고 노 젓고 해도 든든할 것 같아.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 프로포즈 한 거고. 백현우의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편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보고 아마 끝없이 이 내적 대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대상 관계가 괴로웠던 혜인이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줄 수 있겠다라는 아마 첫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때 좋은 감정도 교류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내 모든 거를 다 받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파괴성을 분열시킴으로써 그 상황을 다룬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 바깥으로 투사한다. 파괴성, 내 안의 분노, 공격성을 다루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공격을 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투사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투사적 동일시라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겁해, 난 또 뒤돌아 너에게 등을 져. 지금도 이렇게 많은 말이 삼킨 채 대답해.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둘은 방을 따로 쓰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됐죠. 이 냉랭해진 혜인이와 현우 사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둘 스스로였는데요. 혜인이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현우는 그 시기만 잘 버텨서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해 사랑꾼으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점점 서로를 진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굳이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환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관계학파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바로 이 내담자의 무의식적 환상이거든요. 팩트보다도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책상 위에서 잠든 장면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장면은 현우가 이게 진짜 불치병이 맞는지, 진짜 3개월 뒤면 죽을 병인지를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혜인이는 그게 아님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환상으로. 근데 그것에서부터 다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현우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혜인이는 계속해서 이 내적 대상의 영향으로 현우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공격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파괴시키려고까지 하죠. 물론 거기에는 백현우의 이혼 서류 작성이라는 요인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이 또 강력한 내적 대상을 재활성화했기 때문에 현우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계속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덜 불행할 거야. 오늘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재벌 사회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지? 혜인아, 그게 나도 불행했어, 너 때문에. 이혼해. 내가 미안해. 나한테 이러지 마. 자꾸만 살고 싶게 하지 말라고. 약속했잖아. 네 옆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여기 있어, 제발. 떠나겠다. 그런 기도 좀 하지 마. 이뤄질까봐 불안에 미치겠단 말이야.
너무 멋있는 백현우의 모먼트들이었는데 이 내적 대상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대상은 나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런 것들만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대상이었는데 이 대상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내가 밀어내는 이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아마 내적인 대상에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예방법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 짜증나. 그리고 나 같은 딸 나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 엄마 잘못은 아니야. 리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하나 딱 꼽을 한다면 나 같은 딸 나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 엄마 잘못은 아니야. 이거는 그동안의 엄마를 대했던 멘트와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나는 언제나 거절당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초점이 대상에 대한 염려로 넘어간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현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내적 대상이 변화했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상이 언제나 나를 거절하거나 언제나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나쁜 대상이었던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거는 백현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엄마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죠. 뭐를 어째쓴데? 주사 맞고 또? 제가 좀 알아봤는데 결국은 다 체력 싸움이고 면역력 싸움이라서 비타민이랑 고단백 위주로 잘 먹고 잘 쉬고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식단을 한번 짜보려고요. 그 시기 고기랑 콩이랑 또 무엇이 좋대요? 바나나랑 견과류. 혜인이의 몇 안 되는 이 행복한 미소, 좀 편안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가족들도 회복이 되고 좀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죠. 환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좋은 부모 인물을 내재화할 때 커다란 안도감과 사랑의 느낌이 넘쳐나게 된다. 그때 내사는 친절하고 안전한 내적인 느낌을 확보한다. 이것은 내재화된 좋은 대상이 자기와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 좋은 대상은 자기 안에 동화되고 동일시될 수 있다. 이제 조금 점프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면 결국에 둘은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아주 큰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 거야. 마음과 다른 말들을 내뱉고 괜한 자존심 세우다가 멍청한 오해들도 만들었겠지. 용기 내서 노크하는 것보단 문 닫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당신을 미워하는 게 가장 쉬웠을 거야. 근데 이제 안 그래 볼 거야. 나도 그랬어. 매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싸우고 실망하는 건 좀 두려웠어. 근데 딱 하나 확실한 건 같이 있을 순 있어. 망가지면 고치고 구멍 나면 메워가면서 좀 너덜거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도 정말 이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 혜인이가 자신의 과거를 통찰하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이었던 모습을 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스스로 다루고 있다는 점, 나와 대상을 또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현우 또한 나도 이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웠다 이런 것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이 이론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쭉 내용에서 이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조금 유치한 표현으로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언제나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나쁜 사람인가요?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선을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 관계에서도 그렇죠. 완벽하거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너덜거리더라도 좀 흔들리더라도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상태. 대상의 부정적인 것, 또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좀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가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다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 성숙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 투사라는 거를 조금 안 하게 되는데요. 수용할 수 없는 충동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투사에 의해 대상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억압에 의해 심리 내적으로 해결된다. 여기에는 대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능력, 그리고 대상의 독립성과 양가 감정에 대해 인정하고 허용하는 성숙한 대상관계 안에서 박해 또는 이상화의 결과인 분열과 투사가 사라지고 현실적인 관심이 자리 잡게 된다. 이전에는 나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 나쁜 대상이 나를 계속 공격해. 일단 내가 사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나만 보거든요. 이게 유아적인 태도죠. 근데 밖에서 공격하는 대상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 내적 대상이 변화되고 나서는 내 초점이 비로소 이제 밖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좀 살만해진 세상이 됐거든요. 이제 내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대상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제야 생긴 거예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 대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 이전까지 내가 공격했던 대상이 괜찮은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제 내가 비로소 그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이기적인 성격, 이타적인 성격 이런 게 고정적인 어떤 성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대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기에는 드라마에 너무 멋있고 핵심적인 장면들이 많죠. 이론적으로도 더 중요한 내용들도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혜인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일편단심으로 꿋꿋하게 혜인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백현우의 이 무한한 사랑이 과연 이 혜인이의 심리 내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요것들도 이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구독을 해주시면 혜인이의 마음 상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말도 안 돼. 리미티드가 몇 갠데 다 두고 가라고? 안 돼. 너무 아까워.